231페이지죠. 이제 저번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업의 그 속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업을 분석하여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 첫째는 10업도이고 그 다음에 10업도는 요건 이제 10선과 10가지 그 선한 것과 10악도 그 반대되는 좋지 않은 까르마의 그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그 선하다, 악하다 라고 이제 그 구분을 할 때는 이게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이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완벽하게 들어있지도 않고 또 어느 그 일정 수준에 있어서는 개차법에는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요걸 갖다 선택을 요대로 해 주시는 것이 업을 갖다가 정화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을 분석하여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10업도이고 10가지 까르마의 길이고 둘째는 업의 그 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의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의 결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업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꼭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결과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은 인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명 논리학에서 얘기할 때 사람은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서 산다, 고로 죽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얘기는 곧 그 죽음이 결과로 꼭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태어났다, 그리고 선하게 산다, 10선에 의해서 산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죽음이 오는데 죽음의 결과는 오게 돼 있지만은도, 그러나 우리가 다음 생을 갖다가 훨씬 더 죽음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다음 생을 훨씬 더 그 지금 생보다는 제대로 좀 더 나은 삶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다 사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원인, 나서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 죽음도 애착을 놓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다음 생도 지금보다 훨씬 못하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과는 항상 널리 볼 때 3세 인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연속선상에 계속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나간 과거라는 것은 어디서 되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가 아니고 지금의 결과로서만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지 했다, 존재다, 그게 지금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 미래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오지 않았으니까 있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삶에 의해서 미래라는 것은 계속
지금의 삶의 결과로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이라는 것도 그 본질적으로는 그도 변화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공성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공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 착각 지나간단 말이야. 지나가는 그 가면서 한 생각 일어나고, 또는 그 한 말 이게 말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거 자체가 삶의 색깔이 되고, 삶의 그 모습이 되고, 삶의 힘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반복되는 그 3세 인과에서 반복되는, 거듭 반복되는 인이 연을 통해서 가가 되고, 다시 과가 원인이 되고, 다시 조건을 만나고, 다시 과가 되는 그런 거듭 반복되는 그 가운데 내가 자꾸 결정적으로 해 나가는, 그 반복해서 해 나가는 그 행위들이 그게 이제 까르마가 업이 돼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전부 다 그 결정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까르마 파워, 이를테면 그 업의 힘이라 그래서 한문으로서 업의 힘, 업력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업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선행을 한 사람은, 선행을 깊이 한 사람은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할 때도 내 의식 구조, 그러니까 뇌 구조와 또는 그 행동의 구조들 자체까지도 선행과 연결되게 전부 다 그 업이 열리게 돼 있고, 그 몸 자체가 그렇게 탄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생에 그 앞에 지은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내 그 세포를 갖다가 형성시켜서 깨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야 태어날 때부터 좀 뭐 평생을 사는데 선행만 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앞에 그 선행을 한 그 뿌리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그 법문의 얘기도 듣기도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고 복잡해져 버려야 하죠. 그럼 뭐 아주 순간순간에 그 자기 감정이나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자기 업에 맞는 것만 그냥 대단히 좋아하고, 그 도둑놈은 결코 도둑질을 좋아합니다. 절대 그걸 싫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겁은 나지만은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이 다음 생을 갖다 결정할 때는 더 도둑질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업이 발전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의 결과를 그 무슨 원인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갖다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그 업이 결정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유의 한 방식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되는 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자각이 사실 없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첫째로 이러한 고락의 인과가 각각 결정되고 업이 커지고 짓지 않으면 당하지 않고 이미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른 견해가 있나, 바른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 뜻이에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데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바른 생각 그 자체가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씨앗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씨앗이 돼서 결코 이게 그 씨앗이 조건을 만나서 발화를 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그럴 때 아예 그 사람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도둑질 할 생각이 업이 하나도 없으면 천하에 다 늘어져 있고 길바닥에 돈이 굴러다녀도 그걸 주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려. 근데 도둑의 업이 강하면 기어코 가져가지 말라고 금고 속에 넣어놓은 것도 갖고 가버리게 되고 금고를 부수고 갖고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머리를 돌려서 사기를 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힘으로 가서 뺏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과 사기와 강도가 요렇게 보면 도둑이 업이 제일 얕은 거고요. 사기가 그 다음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한 거예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아프간이나 중동 쪽하고 미국, 영국이나 그런 데서 식민지를 해가지고 수탈을 했다. 그거는 뭐에 해당되느냐면 강도에 해당된다. 강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인과가 올 때는 결정코 망합니다. 뭐 엘리자베스가 무슨 뭐 이쁜 옷 입고 뭐 고운 척하고 다니지만 그건 전부 다 허당들이에요. 인과가 그 작동되어서 결과가 왔을 때 나는 영국이 오리엔탈리즘에서 분리되어지고 또다시 저 영국 지금 아일랜드, 잉글랜드 있는 그 랜드 돼 있지만 저것마저도 분리돼서 세계 최약소국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200년도 안 남았다고 보여요, 나는. 왜? 한 200년, 300년 가까이를 전 세계에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놓고 강도짓을 다 했죠. 그래서 뭐 신사의 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업이라는 것은 그런 껍데기로 흐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업의 인과의 흐름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는 그 법정 스님이 그 말을 갖다 잠깐 한 것을 불교 신문에서 이제 옛날에 봤는데 동의해요. 뭐냐면 임진왜란은 역사상에서 백제가 멸망한 것이 600년 중간 정도 되거든요. 680몇 년인가? 그 정도 때예요. 예? 예? 682년인가 그렇지? 내 머리통이 아직도 좀 그래도 괜히 쓸만하구나. 그렇게 이제 멸망했는데 그때 멸망할 때 그 백제의 그 기득권층, 그 왕족들, 귀족들이 한 30만 정도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고. 지금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교토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란 말은 그 백제 말로 우리나라란 뜻이에요, 그냥. 나라라는 말 자체가 그냥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북쪽을 보고 이제 전부 다 서북 쪽을 보고 집을 다 지어놨어. 흥국사 방향하고 똑같아. 왜 서북 쪽을 보고 지어놨, 남향을 보고 안 짓고 지어놨냐면 전부 다 고향 바라보기야. 근데 그때 30만 정도 간 사람들이 1592년도에 그 인가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냐. 그 왜구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왜구들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백제 유민들이에요. 자기 나라들 자기 과거 전생의 땅에 들어오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야. 왜구들. 근데 1000년 뒤에 그 인과가 참 희한하게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숫자를 보면 대개 30만이라. 어디로 쳐들어갔느냐면 쳐들어가는 명분의 첫 번째는 명나라고, 명나라를 치겠다, 중국을 치겠다. 왜? 신라가 그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당나라의 소정방이하고 연합을 해서 쳤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인과는 그렇게 순환을 합니다. 1000년 뒤에라도 그게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왜냐면 그건 전부 다 공업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덩어리여서 딱 결과가 드러날 때는, 그런 조건이 그렇게 될 때는 수급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와서 아주 명나라를 치는 명분을 세우고 중국을 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선 반도에서 7년간을 갖다 쑥밭을 만들었는데, 그 일본도 가만히 보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항전을 일본의 백제와 연관되어졌던 많은 그 작은 성읍들이요. 전부 다, 백제가 멸망할 때 군사를 갖다 파견을 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나버려서 전투를 더 하지 못하고 파견을 하고 복구 전쟁을 하겠다고 거의 한 7년 돼서 10년간 가까이를 갖다가 백제 영토로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했어요. 요런 인가의 역사적 인과라는 것도 한치의 공업이라는 인과가 벗어나지 않고 온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업도 있지만은도 공업이 있다고요. 공동적으로 이루는 그 가족이 예를 들면 작은 단위의 가족도 작은 단위의 가족이 갖고 있는 공업이 있어요. 같이 공통적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공통된 업이 있어요. 그 공통된 업이 우리의 전체적인 운명을 갖다 결정짓는 쪽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아집, 에고이즘 또는 가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전 세계에서 가장 냉전 이데올로기 뒤에 통일을 하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죠. 챙피언 국가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강대국에게 맡기고 해요. 강대국에게 맡기고 전시작전권도 환수를 안 하고 또 아주 기득권자들이 잡아가지고 통일을 하는 문제도 전부 다 이북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멸공통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도 비밀리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하고 협조해서 지금 핵 항모가 항공모함이 서해안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기지를 출발해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핵 항공모함 하나면요, 작전 거리가 6,000km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핵 항모 선단 하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400기가 더 들어있어요. 중국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의 안정을 갖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참 험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 주권으로 지금 우리 주권을 우리가 갖고서 지금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환심한 모습이죠. 핵 항모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이 전혀 안 잡히죠, 그죠? 핵 항모가 어떤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를 개념이 안 잡히죠. 그거는 핵 항모를 갖다 사실은 아무도 아직까지 그걸 갖다 전쟁을 하면서 건들기가 어려운 무지막지한 전력이에요, 그거예요. 핵 항모 하나만 떴다 그러면 이북 전체가 산천이 다 덜덜덜 떨 정도로 겁을 먹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고락의 인과가 각각 결정되고 업이 커지고 작아지고 또 우리가 업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점점 작아지고 또 우리가 짓지 않은 업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이제 알았죠, 그죠? 짓지 않는 업은 선업이건 악업이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선업을 짓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리도 없고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나쁜 결과가 올 리도 없어요. 전부 100% 아주 0.00001%도 예외가 없어요. 바깥이 없다면 아웃사이드가 없어요.
누가 바깥에서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바깥의 것들은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한 거라고요. 내한테 일어나는 지금 결과의 쪽이죠. 이것은 우리가 꼭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건은 바깥들 것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내가 덥다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더운 거거든. 그럼 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뭐 이제 여름이라서 후덥지거나 무덥다 그러면 여름에 바깥 기온과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후덥지근해지는 그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땀이라는 결과가 나고 내가 지쳤다. 그럼 지친 결과가 나오면 그는 결과는 원인은 내라는 게 있었고 그 조건이 더웠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가 지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따질 때 꼭 원인이 모든 지금 내가 덥다라는 것 자체도 날씨가 더우니까 덥다라고만 말하기가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날씨 더운 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날씨만 더운 것은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지은 것은 100% 나한테 온다. 요 인가의 원칙을 놓고서 우리가 꼭 살펴보면 내가 짓지 않은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지은 것이 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기대건 부처님께 기대해서 복을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어요. 0.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줄 자가 누구이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못 받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도 똑같이 반찬 다 해놓고 밥 한 그릇 먹어도 설사 만난 놈 있고 이빨 빠진 놈 있고 뭐 다 달라서 업이 달라서 아이고 똑같이 앉아서 나는 이빨이 빠져서 김치를 못 먹네 이렇게 되고 나는 설사를 만나서 무슨 곰탕을 못 먹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같은 밥상에 앉았어도 업이 다 달라서 그 조건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원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전부 다 달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없다고요. 머리도 똑같은 형은 없어. 만약에 기계로 다 찍어냈다 그러면 다 똑같겠지. 뚱땡이도 없고 홀쭉이도 없고 다 똑같겠지. 뽀글뽀글도 없고 생머리도 없고 다 똑같겠지. 하얀 머리도 없고 다 똑같겠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과가 전부 그 사람이나 그 동물이나 생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통의 업도 인간이라는 공통의 업이 눈이 두 개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세세하게 보면 전부 다 자기 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행도 다르고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집 짓고 사는 것도 다르고 숟가락 놓는 것도 다르고 밥 쩝쩝 씹어 먹는 것도 다르고 달라다. 예를 들면 너는 어떻게 그 밥을 그렇게 쩝쩝거리고 먹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업이니까 쩝쩝거리고 먹든지 뭐 답답거리고 먹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이제 예의상 뭐 좀 상대에게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조금 제동이 걸릴 뿐이지. 돼지는 밥 먹을 때 굴떡거리고 먹어야 그게 돼지거든. 그래서 그 지금에 온 결과들은 연희보살 뒤에 머리 낭자를 누가 틀었냐 오늘? 네가 틀었지. 그러면 네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그거 지가 한 거라고. 딴 데서 누가 해줬다 손 치더라도 그 원인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소이 그랬으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이렇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일체 오질 않아요. 한 것은 일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영감 때문에 늙었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 또도 다 늙었어. 근데 이제 늙는데 영감이 좀 조건으로 1조는 했겠지. 애를 먹여서. 애를 먹여서. 뭐 그냥 못생겼다고 그러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좀 돈도 잘 안 벌어다 주고 해서 1조는 속이 상하는데 근데 결국 속 상한 거는 누가 상했냐면 지가 상했거든. 원인은 지한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영감을 만난 것도 지가 만난 거지. 누가 만났나? 네? 남이 너 두 사람 개로 나누면 권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는가? 한 적 없어. 결국 지가 만난 것이지. 안 만날 수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교를 잘못하면 이 성녀도 고등 사기꾼이 돼버린다고. 사기꾼 가운데 아주 사기꾼이 된다고. 뭐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 가운데 상사기꾼이야. 목사들이 뭐 샤샤샤 해가면서 내가 다 복 받으리라 에이 사기치지 마라.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사기를 치면 하여튼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지옥을 가. 제일 먼저 지옥을 가. 그래서 이제 요런 우스갯소리 아닌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고 진담인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 사라지면 다른 종은 아무 문제가 없대. 환경오염 시킬 것도 별로 없고 뭐 포크레인도 안 만들고 무슨 GX 칼텍스도 안 만들어도 되고 정유회사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 정유회사 사슴이 멧돼지가 호랑이가 정유회사 만들어가지고 정유해가지고 발암물질이 여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여튼 다른 종들이 회의를 하면 전부 인간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인간 때문에 몹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사람끼리 회의를 하면 종교인들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목사도 지 마누라를 팔다리를 끊어서 어디다 던져버렸고 중도 어디다 사람 죽여서 던져버렸고 이런 개 같은 짓이 어디 있나. 목사는 마누라가 뻑뻑 대야 된다고. 신도들 앞에서 왜 저런 게 목사냐고 그랬다고. 그러면 더 숙여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내가 교화를 못하는데 내가 누굴 교화하겠노. 소크라테스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돈도 못 벌어고 맨날 데모크라시 광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각 그런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밥만 먹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으니까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빡빡 걸다가 하루는 마누라 바가지 걸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물을 한 통 들고 와서 확 부어버렸어. 그냥. 자기 남편한테 부어버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천둥 치고 나면 비 오지 그랬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참 좋지 그죠. 성인이지. 공자님도 공자 마누라도 맨날 짱알짱알 했는가 봐. 공자 마누라도 하여튼 짱알짱알하고 어쩌고저쩌고 배설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배설을 해야 무슨 마누라도 그래도 폼이 좀 잡히고 가마 보니까 전에 장성들 왔는데 보니까 장성 마누라들 전에 수련대를 왔는데 자기 남편이 이 대장이면 마누라도 대장이더만. 어이 이대령. 예 장군님.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래야 폼이 좀 잡힐 텐데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공자마누라도 뭐 별로 폼 잡힐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돈 벌고 뭐 이제 좀 뚱뚱으로 잘 살고 명예 높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그 남편을 갖다 박박 긁었겠지. 그럴까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떼든다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참 비리비리했으면 내 마누라 하나 또 교화를 못하고 이게 그 지금 누굴 교화한다고 성교한다고 이러리오 요런 자각이 일었으면 좋을 것 같다가 마누라 그런다고 그냥 확 죽여가지고 그냥 17일 동안이나 방에다 처박아 놨다가 이것저것 다 띄가지고 하나는 콘크리트 자기 집 뒤 콘크리트에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는 팔당 저수지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참 그래서 내가 생각이 그래 우리 종교라는 것은 정말 자각한 것이 없으면 사기꾼 가운데도 고등 사기꾼이 돼. 지도 착각하는 고등 사기꾼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아주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수행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복비는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불법을 그어서 밥을 먹고 산다 그러면 차라리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뭔 얘기하다 또 그런 얘기 나가죠. 그래서 이미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다면 업과 과의 이치에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바르게 이해하고 취하고 버릴 것인가를 취사를 갖다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행과 악행을 향한 문은 세 가지가 있다. 비록 산문의 모든 선과 불선이 이 산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문의 모든 선과 불선이 10업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선이나 불선의 거친 제약의 근본이 매우 큰 것에 관해서도 세종께서도 중요한 것들을 개괄해서 10가지 불선업도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딱 그냥 이를테면 불선업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딱이 100% 이렇게 딱 그냥 이게 부처님께서 정하신 그게 100% 다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고 그렇게 하나 그러나 큰 줄기는 다 맞아요. 큰 줄기는 다 맞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의의가 크므로 10도로 기납하고 10선업도라 이렇게 한다. 그냥 10악업과 10선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10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게 그 이익이 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사론에서 온갖 선과 불선에는 조품을 모아서 10업도라. 조도조 그러니까 그 조품이라는 것은 도에 도움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를 번뇌를 다 사라지게 해서 도를 이루게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품이라 그래요. 조도품이라 그러는데 광계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입을 지키고 뜻을 잘 보호하고 몸으로는 불선을 행하지 말지니 이 삼업을 깨끗이 닦으면 스님이 말씀한 바에 도를 얻으리라. 여기에서 스님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입을 지키고 그런 신구의 삼업 가운데 그
이제 가장 깊은 곳에로부터 씨앗으로 출발하는 것은 의식이죠. 의식인데 그 의식 안에는 우리가 의식은 내가 지금 그걸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의식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 뒤쪽에 무의식이라는 게 또 안에 들어앉았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개념에서는 그 심리학이 생긴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에게 생긴 이래로 그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의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레아식하고는 안에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융이 얘기할 때 그걸 아레아식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레아식 속에 그 있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식 위에 무의식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이 되고 나서는 요게 이제 말로 나오죠. 대다수 의식하고 나서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성립이 되지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차례야. 그래서 요게 그 아주 깊숙한 업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업은 밥 먹는 거나 이런 것은 이건 그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저들을 먹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쭈꼭지 물면 빤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 후천적으로 연습시킨 것이 아니고 그거는 무의식 속에 그냥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 자체를 그렇게 작동시킨 것은 오랜 이 생을 수억만 생을 태어나면서 그걸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아주 오랜 생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작동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잘났다고 명예욕 같은 거 내 잘났다고 폼내는 거죠. 그래 여러분 화장하는 것을 말리지를 못한다니까 사실은. 못 말린다니까. 왜 못 말리느냐면 아주 이게 본능적인 거라. 본능적인 건데 이거는 아주 지금 역사 기록을 보면 한 8,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에 그 발굴을 하다 보면 화장 도구가 나온다고. 8,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에 그 모헨조다로고 하라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게 파보면 여자들 화장 도구가 나와요. 굉장하죠? 빠마는 했는지 아닌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굉장해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봐서도 오래됐고 하여튼 뭐 아프리카 토인들하고 저 남아메리카 또는 아메리카 아마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여튼 뭐 가루를 뭘 깨가지고 그냥 이게 바르고 뭐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어쨌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서 내 나빠되기가 내가 그래도 낫다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욕이라고 해요. 그것도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화장하지 마시오. 그거 뻘소리인 줄 알아. 그거 다 뻘소리야. 해봤자 해봤자 그거 동안이 엄마나 뭐 하고 저 부림잡고 보살이나 뭐 화장 안 할까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능적. 그래도 화장은 안 하지만 세수하고 머리 빗고는 하잖아 또. 그죠? 머리 빗을 때 그래도 머리가 엉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물기름도 바르고 뭐 그래 동백기름을 안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여튼 본능적인 것은 먹는 거 이런 거 그게 오용락이라 그래요. 그건 아주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거는 이제
미세한 부분까지 갔다가 부처가 될 때 본능적인 그 부분이 싹 다 비워져. 100% 비워지는 것은 부처가 돼야 다 비워져. 이제 화장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시죠? 그래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면, 그게 근본적인 것을 자꾸 건드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도 이제 화장하지 마시오. 해야 돼. 예. 그래서, 예? 예? 쉬시만 할게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알죠. 뭐냐면 아마도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속내막적으로는 내 명예와 내 부를 위해서 시장이나 그 도지사나 이런 데 출마하겠다.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돈을 먹었다든지 돈을 잔뜩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정도의 수상이 경호원 사람들이고 지하철 타고 그 5시에 퇴근하고 호중에 손 집어넣고 극장 구경 부인이라 다니고 그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하는 율이 확 줄어들 거라고 봐. 왜? 납반대기 내려고 하는 것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 수수해지고 옷 입는 것도 수수해지고 또 이제 집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수수해지고 그 전에는 집이라는 이런 것도 부의 가치라든지 또는 그 집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 살리는 명예욕 살리는 이런 쪽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난 처음에 여수 와서 가정부패가 안 되더라고. 가자 그러니까 안 돼. 왜 안 되냐고. 보니까 집이 큰 집은 되는데 작은 집이 안 되는 게 창피해서 집이 작아서 안 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석천사를 더 작게 만들어 버릴까. 하여튼 뭐 이 집도 그냥 더 법당을 갖다 전국의 법당 가운데 석천사 법당이 한 뒤에서 한 10번째 정도는 법당 같지 않은 법당이에요. 이제 뭐 좀 그래도 이제 좀 고쳐 놓으니까 그래도 이제 고쳐 놓으니까 조금 됐지. 그 전에는 법당이 그냥 사실 좀 참 나는 사실은 마음에 들었거든. 흐름애가 있어서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집이 작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랑으로 모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시샘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니까 집이 코딱지만 하다. 이거 별로 못 살대. 그건 별로 끼가 죽게 못 되대. 남 못 사는 모습을 보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 보살심이 나온 게 아니라, 탁, 한 수 내려다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봤다니까. 설마 하다가 영포회가 나왔다니까. 설마 하다가 영포회가 나왔잖아. 이상덕이랑 그 영포회가 설마. 영덕하고 아이고, 잡고. 응? 영덕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이, 컴플렉스로 아직 우리한테는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낌이 많이 그렇게 들었어. 심하게 컴플렉스가 그게 작동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편안해지고, 오히려 어떻게 작은 집에 살아주는 것이 더, 그거 이제, 또 이제, 그 옷이, 요즘에는 일부러 청바지가 그게, 갈아가지고 구멍을 낸 것이 더 비싸다며. 그러니까 그걸 비싸다고 이제 갈은 것을, 구멍을 낸 것이 더 비싸다고 입고 다니는, 이제 그게 비싸니까 입고 다니지, 만약에 이게 거지들이 입는 것이라 그러면 거지도 안 입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역발상의 프라이버시라고 이게.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옷은 그냥 수수하게
내가 더우면 뭐 코트 하나 더 걸치고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집도 그런 그 어떤 그 허세의 가치를 갖다 벗어나서 실용적인 가치로 이렇게 따지고 집이 그냥 무슨 부의 어떤 뭐 강남에 살면 부자고 무슨 뭐 저 뭐 강북에 살면 그 강남에는 유자고 강북은 탱자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끔 봐. 가끔 뭐, 아유, 어디 가십니까? 서울 갑니다. 그럴 때는 올라가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여수 갑니다. 어디까지 하면 여수 사람들은 서울 간다고 그냥 막 도시대? 그게 아직 그 명예욕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아. 아니,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아서, 야, 저런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속만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나. 그래서 그 참 안 됐다 싶은 때가 상당히 많아. 많고, 전에 삼녀 통화 볼 때도요, 여천에서 여수하고 뭘 얘기를 했냐면, 그 협의를 하는데, 에? 우리를 갖다 여수 사람들이 그 중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뭐 촌놈 취급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여수고 여천하고 택시비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촌놈 취급했다고. 아이고 무슨 뭐 얼굴 색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경제력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여천이 더 잘 살았거든. 그 3일면 촌놈들이라고. 3일면 촌놈, 쌍봉 촌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우리는 통합하면 우리를 갖다 완전 물밥, 뭐, 찬밥 신세를 만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참, 나는 여천에도 살아보고 여수에도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아닙디다, 그. 여수에 와서 보니까 더 촌놈 같습디다, 내가. 그 너글너글 했더니 스님은 그걸 잘 모르신다고 촌놈 취급을 많이 한다고. 에이 그 지 컴플렉스지 누가 촌놈 취급을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여러분도 뭐 내가 그냥 화장을 안 해나가면 누가 날 쳐다볼게 되지. 누가 여러분 그게 뭐 옥돌매 같은 얼굴을 누가 쳐다보거든요. 쳐다볼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관심 가질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아들, 딸도 연애할 때 되면 쳐다보지도 않았지, 내 엄마. 아시겠죠? 참, 이 얼굴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거울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지. 지 얼굴을 지가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거울 때문에 더 이게 날릴 생각 같아요. 거울을 싹 좀 없애버리면 옛날 사람은 지금 아마존에 내가 그 아마존의 눈물인가 그 촬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그랬답니다. 이 촬영을 하고 그 지 얼굴을 이게 그 카메라에 보여주니까 요놈이 나냐고 그런데 아 진짜 처음 지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렇게 생긴 놈인지 저 사람은 나를 알지만 나는 내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거울 없으면 몰라요. 지금 지 얼굴 거울 없이 볼 수 있는 놈이 누가 있나? 없어요. 그럼 참 좀 사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대한민국 거울 없애기 운동본부 회장을 좀 할까?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어? 거울 없애기 운동본부 회장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유리공장에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거야. 예. 10불선업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한 다음 이들의 동기가 생기는 즉시 지켜서 산문이 그에 처음부터 물들지 않도록 10선업도에 의지하는 것이 일체 삼성과 사부 스승들의 두 가지 뜻을
의지치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근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듭 칭찬하셨던 것이다. 해룡왕 청문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선법이란 인천의 중생들의 원만한 근본 의지체다. 선법이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의지처가 된다. 성과 영각의 깨달음의 근본 의지처이며 무상정등정각의 근본 의지처이다. 근본 의지처란 무엇인가? 이것은 즉 십선업이다. 십선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지처가 용왕이여 예를 들면 모든 마을과 도읍과 성과 시와 소도시, 국토, 왕궁 등과 모든 초목, 나무, 약초, 수림 등과 모든 업의 변제, 모든 업을 얘기하는 것이 모든 종자의 집합, 모든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보습으로 일구는 것과 사대, 지수합봉 사대 등은 땅에 의지하고 땅은 이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처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땅에 붙어 살잖아요. 그죠? 땅으로부터 떨어지면 참 배를 타도 멀미가 난다고. 사실 땅도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꿀렁꿀렁하고 뺑뺑 돌고 이러는 거거든. 그죠? 땅이 지금 뺑뺑 돌고 있어요. 상당히 빨리 돕니다. 엄청 빨리 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서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빨리 도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을 쌓아 올라가지고 궤도에 올려가지고 이게 돌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엄청 빨리 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도 땅에 의지하고 있고, 집도 땅에 의지하고 있고, 모든 동물들도 뭐 개미도 할 거 없이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결국은 날아다니다 땅에 의지한다. 나무도 그렇고, 뭐 성각을 하나 쌓아도 아바타에서는 뭐 성이 거꾸로 달려있을 때다만도 성이 거꾸로 달려있을 때, 그죠? 이제 돌이 하늘에서 주릉주릉 안 내려옵디가, 그죠? 그걸 갖다 뭐 어디 중국에 뭐 어디 장가계 성가 촬영했다 그러대? 그런데 아바타 봤어요? 그거 보니까 그 이상세계로 해놓은지 뭐 돌멩이가 그 바위가 요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조작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은 땅에 의지하고 있듯이 그게 이제 모든 수행의 기본은 십선업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십선업도는 바로 인치와 청기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 이상으로 다 태어난다. 천상에도 태어나고 배움과 배울 것은 학과 무학도 무학이라는 것은 이미 다 깨달아서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걸 무학이라고 그래요. 아라한가를 무학이라고 그래요. 없는 무학과 사문의 과를 얻고 사문의 결과를 얻고 연각의 깨달음과 모든 보살 행과 부처의 모든 법을 얻는 의지처입니다. 그러므로 십지경에서 십불선을 멀리하는 계율을 찬탄하는 내용을 입중론 중론에서 용수보살의 중론과 더불어 만일 각각의 생과 성문과 자기가 깨달음에 대한 자력정,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정득하는 것과 불제자들의 결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결과를 얻는 것과 정상생, 차츰차츰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에 인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력정과 결정성과 정상생 이 네 가지 모든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계율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게 모든 것의 첫 번째 십선계에 해당된다. 총괄해서 말했다. 그런데 이런 계율을 어느 하나라도 거듭 지키려는 마음으로 수하지 못하면서 나는 대승자라
한다고 한다면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지장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십선도에 의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십선업도의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나 나는 대승자라고 하며 무상정등정각을 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강교한 사람으로 큰 거짓을 하고 있으며 모든 불세존 면전에서 세간을 속이고 단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섬 속에서 죽음을 맞으며 전도된 타락으로 가고 말 것이다. 수행자들은 십선도가 그러니까 세속 사람이건 누군가의 이 십선도가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밑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춧돌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른바 전도, 거꾸로 뒤집어서 타락이란 모든 악취의 모든 이름, 전도몽상과 전도타락이란 모든 악취의 다른 이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업과 과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불선업과와 선업과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불선업과 선업과의 차별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첫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눈다. 불선업의 실질적인 길과 경중의 차별, 이것들의 과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밑에 있다. 살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습분에서 사와 상과 의요와 번뇌와 구경 등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살생을 우리가 설명할 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러나 중간에 3가지를 의요로 기납하여 실행을 보태어 사의요 가행 구경 4가지로 총괄한다면 해석하기 쉽고 가르침을 위반하지 않는다. 여기서 살생의 일이란 생명을 가진 유정을 만다. 이게 이제 살생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유정 중생을 죽이는 것을 갖다 살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이란 뭐냐? 우리가 나눌 때 유정과 무정 그렇죠, 그죠? 무정 그러는데 요걸 갖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다발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신경다발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다발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경다발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갖다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동물도 있고 그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건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들도 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식물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들도 아니 그 유정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생이라 그럴 때 풀을 죽인 것이 살생이냐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나무를 벤 것이 살생이냐면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살생이라고 할 때는 전체 생명을 가지고 신경을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전체 살생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자살의 경우라면 이거 자꾸 이제 여기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죽이는데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인과가 큰 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 사람을 죽이는데 왜 인과가 크냐면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말도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뭐냐면 이 뇌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기억을 하고 정확한 기억에 의해서 상대에게 원망심을 크게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작용과 그런 생각작용이 큰 것일수록 이를테면 사람과 가까운 것일수록
그런 것이, 의식 작용이 크단 말이야. 크니까 이제 그게 상대가 죽임을 당할 때 큰 원결을 갖다 낸다. 그런 얘기예요. 원한을 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고기를 먹지 마라, 말고기를 안 먹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개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난 뒤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를 잡는 과정에서 개가 굉장히 큰, 원망심을 가질 수 있어요. 개도, 진돗개 같은 경우는 IQ가 80이 넘거든요. 다 압니다. 여기 진돗개 선재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보고 안 짖죠? 인사는 안 해도 버릇이 없어. 인사는 안 해. 걔 예법은 안 배웠지만 다 알아요. 아, 취향반 법회 오는가 오는가 보구나. 의식이 정확지 않아도 저건 좀 왜 들고 나가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어디로 오는구나? 그거 하고. 저 군인은 왜 그러냐면 내 군인은 가보니까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주 민감하게 맡으니까 저거 살상용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무지한 중생이 지가 키우던 개를 갖다가 지우고 한솥밥 먹던 개를 갖다 두드려 잡아서 먹었다. 그러면 캐도릭의 신부들은 뭐 맨날 삐끗어먹고 헛소리를 하더라고. 뭐냐고. 내가 요즘에는 여름에 삼복더위에 황구 한 마리 먹었으니 괜찮다고. 그럼 또 이제 한국 사람들 막 개 먹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막 뭐라 샀잖아요. 그러면 창피한 줄 알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개코 뭐 우리나라 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화도 개떡 같은 문화를 안 해야지. 그 말도 역시 말도 굉장히 인지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원숭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지. 인지 능력이 참 강해서 그런 건 죽이면 인과가 굉장히 크다고. 거의 사람과 맞먹을 정도로 코끼리 같은 경우도 80년을 사는 데다 코끼리는 저것들이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으러 가다가 자기 가족과한테 하나 죽었어요. 죽으면 그걸 갖다 이제 돌아올 때는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뼈만 남아있으면 그거 이제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주위에 둘러서가지고 뼈를 다 한 군데를 모으고 그걸 갖다 흙으로 이렇게, 묻어주려고 그러고 그 옆에서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 죽은 뼈까지도 알아봐. 근데 그 코끼리를 갖다 총으로 팍 쏘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에 전제했듯이 지구상에는 60만 종의 동물이 있지만 사람만 빠지면 아주 평화로운 총 만들 놈도 없고 그죠? 금강 개발을 한다고 온통 아마존을 갖다가 흙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참.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종이 쓰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종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그게 아마존이나 이쪽에 여러분 가구도 이사철 되면 말이야. 되면 그 가구들이 우리나라 나무로 자른 게 아니고 전부 그게 열대 우림에서 갖고 온 나무들이거든. 안 그러면 이제 인공 합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데서 이제 보르네오 원목 가구 그럼 보르네오에서만 갖고 온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막 수백 년 큰 거 잘라다가 다 한 건데 그거 이제 하면서 그냥 이사 가는데 안 맞네 그러면 탁 다 던져버리고 보니까 막 아파트 그게 막 쌓여 있더라고. 이사철 되면 막 쌓여 있어 가구가. 그럼 그 나무 하나 베뿌리고 그 나무 잘라서 온 것 때문에 원숭이나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 자살을 할 경우라면 실형의 죄가 있고 최종 단계 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유가사실론에서 타유정이라고 칭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즘에 자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자살은,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인데, 살생 가운데서도 남을 타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그 문제가 되냐면, 인과가 그 큰 것은 오히려 자살이 더 커요. 왜 자살이 더 크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갖다 부정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하면 자살한 과보는 거의 100% 그냥 흑암 지옥의 지옥으로 바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들리고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바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생명 자체거든.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자살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의 그 의식구조가 아주 나빠요. 어떻게 나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욕망을 가진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욕망 성취가 모든 것의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무리가 많이 가고 또 헛짓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욕망을 성취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성취해놓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돈 못 번 사람은, 이거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쓸 때가 있을 것 같지만, 기실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이, 내가 욕망을 갖다 조금 눌러버리고 자제를 해버리면요,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쓸 돈 그렇게 안 많아. 그냥 줄이면 너무 비참하게 컴플렉스가 생길 정도로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저 비 안 맞고, 내가 달라이라마 그 얘기를 참 내가 잘 듣고 있는데, 기억을 정확하게 했는데, 자네 언제 뷔페를 갔을 때 건축학을,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그때 같이 갔는가? 그래, 질문을 뭐를 했는가 하면, 촌장님, 저 티베트의 전통 건축 양식을 요 다람살라에서는 도시계획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촌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저 비 피하면 됐고, 비바람 피우면 됐고, 예? 그러면 됐지. 추위 더위 피하면 됐지. 그걸 갖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집들은 추위 더위 피하는 그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왜 말을 안 해버려? 추위 더위 피하는 집들이 아니죠. 그죠? 거기다 이제 값이 얼마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상하느냐 상하지 않느냐, 나는 무시무시한 아파트 사요. 그게 또 이제 하도 여론의 핍박을 받으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 어디 산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 왜냐면 어디 여수에 어디 큼지막한 아파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무슨 벌 해샀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름도 나 기억이 없어. 이제 없는데 아파트가 막 그냥 2개 터가지고 하면 100평 그렇게 살고 그런 거 어쩐가 하여튼 2개 안 터도 100평이지 하여튼 100평 해가지고 차라리 축구장을 해가 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생활한다. 그래서 나는, 비 안 맞고 그냥 좀 따뜻하게 살겠다. 뭐, 가족들과 같이 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아파트들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80% 이상이 자기 프라이버시 욕망이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사위성, 인도의 구체인 사위성, 장인성 말고 사위성, 사위성의 그 성각 이름이 뭐냐면, 수라바스티인데, 수라바스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성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걸, 거기 안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막 노예들도 많고, 뭐, 뺏어와가지고, 이게 물건들도 많고, 많아. 그래서 그게 흥청망청 하는 그런 욕망의 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내가 어떤 데는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닌다고. 요렇게 뜨고 다닌다. 에이그, 이게. 생각해보면,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봤자 지 잘 때는 반평밖에 안 돼. 내가 항상 재밌는 게, 50평짜리, 100평짜리 산다고 하면 뭐, 다리 하나는 여기다 붙여놓고,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 안 그러면 저녁 내 이 아파트는 전부 다 내 아파트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저쪽으로 갔다가 뭐, 떼굴떼굴 굴러서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자봤자 반평이고. 네. 그 사람 벽이 다 붙어서 예? 아니, 그렇게 이제,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는 한 4, 5천짜리로 낮추고 3, 4천짜리 낮추고 나머지 돈은 어려운 사람 돕거나 하는 데 쓰겠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신임 저는 아끼고 삽니다. 그런 거. 아낀 거 뭐 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어. 아낀 거 뭐 하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그러면 안 아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거든 100평짜리 사시오.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생님, 내가 요즘 바빠 죽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내가 물어봐. 그럼 그 다음에 멍해져 버려, 사람이. 아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뭐, 애들. 말이 그냥 꼬랑이, 소락고동에 들어가듯이 어디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 대답이 그렇게는, 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좀 벌어지면, 먹고 사는 것은 지금 뭐 잘 먹고 삽니다. 뭐 반찬도 상에 서너 가지 올라오면 되고 잘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남으면 뭐를 하나 이렇게 여러 사람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먼저 써줄랍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봐도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꾸린내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거나 부지런히 일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게 선함은 아니라고. 게을른 것보다는 좀 선하지만 차라리 어떤 때는 게을른 것만 또 못한 때가 들어있어. 못한 때가 있어. 왜? 그 사람 와서 내 방에 내가 차를 주면서 차 좀 한 잔 내가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냐고. 전화가 막 볼볼하가지고, 예. 흥자 어머니. 그 이제 뭐, 전화가, 하여튼 뭐, 차 한 잔을 못 마시게, 뭐,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차 한 잔 하러 간다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오? 아유, 뭐 내가 바빠서 죽겠습니다.
내가 볼 때도 돌아가실 것 같소. 돌아가실 것 같소.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락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락사도 시켜서는 안 돼요. 인과가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한 생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음 이 생에서 아픈 모습을 좀 잔인한 것 같지만도 자기가 아픈 것을 다 받고 넘어가면 훨씬 더 다음 생이 좀 더 수월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그걸 죽인다, 안락사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게 그게 안락사의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가 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는 적어도 수행자들이라 그러면 기구를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말아야 돼요. 갈 때 딱 사요나라하고 얼른 가야 돼. 나는 이별이 더딘 사람은 참 싫어. 특히나 죽음에 대한 이별은 쌈박해야 돼. 딱 뭐 같으냐면 그 묵은지 있죠, 그죠? 묵은 배추지. 물에 싹 씻어가지고 밥 쌈싸 아무것도 안 얹고 딱 밥 쌈싸 먹는 것처럼 느끼함이 없어야 돼. 깔끔해야 돼. 에? 묵은지 탁 헹궈가지고 거기다 그냥 밥 한 숟갈 넣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딱 먹으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참 밥맛 나게 하네. 예?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쌈박하게 죽음이라는 것도 깔끔해야 돼. 예? 아,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된다니까? 선업을 닦으면 돼야. 그게 선업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 선업 때문에 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해. 이빨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뭐, 눈도 희미해지고, 이제, 요, 귀도 좀 먹먹해지고, 다, 그거는 뭐, 다리도 쑥쑥 아프고, 법문할 때 뭐, 일광하고, 보리하고는 다리 뻗고 앉았고. 예? 반찬으로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그러거든. 그런데 사실상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왕성하게 다니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재수발을 하다가 또 끄트머리 가서 재수발을 조금 못하면 조금 젊은 사람들 의지를 해야 돼. 그런 정도는 괜찮아. 근데 웬갖 망령을 다 부리고 그러면 안 돼. 갈 때는 좀 쌈박해야 됩니다. 예? 쌈박해야 돼. 예? 어이, 나 가네. 뭐,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가는데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갈 놈이 없잖아. 안 갈 놈이 아무도 없어. 아니, 나 가네. 다음 생에 또 좋은 데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 그러든지. 이 생에 그냥 잘 살다 가네. 그 옆에 사람 도와줘서 내가 그 이럭저럭 잘 살고 가네. 다음에 보세. 그럼. 뭐, 이웃에 마실 가듯이 좀 그래야 돼, 그죠? 그래. 예? 아, 그런 그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예? 죽음을 생각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 나는 여수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 몇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죽는 사람을 봤어. 그래서 절에 다니서.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개떡으로 죽었고. 전에 누구야 수도집 보살인가? 그지? 아니 예? 말고 수도집 보살 말고. 박이철 씨 어머니. 그 보살택이 왜 법문 안 나와?
며느리. 근데 엉뚱대만 뺄뺄 돌아다니더라고. 그거 잘 죽었다고. 아주 편안하게 그락저, 잘 죽었고. 죽을 때 그냥 막 집구석 다 부도내놓고 그냥 막 질질 울고 죽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온통 그냥 풍이 와가지고 온통 내 발로 기다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안 돼. 죽을 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정말 그래야 돼. 좀 이제 가면서도 좀 다들 환희심 나게 하고 가야 돼. 죽을 때, 아이고, 보니까 석천사에 한 20년 다녔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을 때 저렇게 그냥 똥을 빠락빠락 싸고 그냥 저렇게 안 죽으려고 이빨 뿌덕뿌덕 갈고 그냥 그렇게 죽었을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살생의 살한 생명을 가진 유정을 말하는데 그 이제 유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해부학적으로 하면 신경 계통을 가진 그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만일 자살 경우라면 실행의 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실행한다는 죄는 뭔 죄냐면 자살을 갖다 그대로 그냥 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생명에 부정하고 내 스스로 죽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생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참 문제가 있다. 최종 단계의 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유가사주론에서는 타유정이라 했다. 최종 단계, 여기 최종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 숨이 떨어진 뒤에 있죠, 그죠? 숨이 떨어진 뒤에는 사실은 이제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상당히 미세한 얘기니까 우리가 그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도 자기에게 자기가 인과 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단계 그 죽임을 당한 연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결국은 죽인 고급 결과로서 이게 지금 그 지옥을 가거든. 근데 이제 남을 죽일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죽고 난 뒤에도 그대로 그 오랜 생을 거쳤어도 그게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보복할 때는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보복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가족들이 또 원망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원망심을 낼 건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은 그 가족들이나 죽은 뒤에 인과관계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죽인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